옛날 옛적 한국의 아름다운 장성 지역에 소량기 숲이라는 이름의 신비로운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사계절 내내 푸르고 아름다운 소나무들이 울창하게 자라고 있어 그 이름을 따서 소량기 숲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숲에는 인간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요정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숲을 보살피고 소나무의 향기를 온 세상에 전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요정들은 이 임무를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으며 숲을 찾는 사람들에게 고유한 경험을 선사하곤 했습니다. 숲의 깊은 곳에는 여왕 요정 소리가 있었습니다. 소리는 요정들 중 가장 오래되고 지혜로운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고요한 물의 언덕에 사는 거대한 소나무에서 태어났다고 전해집니다. 여왕 소리는 숲의 비밀과 역사에 대해 깊이 알고 있었으며 숲을 찾는 이들에게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인간 아이 한 명이 장성 지역을 여행하다가 숲속에 길을 잃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지민이었습니다. 지민은 숲속을 헤매다가 우연히 여왕 소리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소리는 길 잃은 지민을 보고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습니다. 안녕 작은 인간, 난 소리란다. 내가 길을 잃은 것 같은데 내가 도와줄까? 지민은 조금 놀랐지만 따뜻한 미소의 소리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리는 지민에게 숲의 아름다움과 생명의 경이로움을 알리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녀는 먼저 소량기 숲의 비밀 통로로 지민을 안내했습니다. 그 통로는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다양한 초목과 꽃들이 오밀조밀 모여 있어 다른 세계에 온 듯 아름다운 광경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지민은 소리의 손을 잡고 걸으며 그동안 알지 못했던 자연의 신비와 요정들의 보이지 않는 손길에 대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길을 따라 걷다 보니 둘은 특별히 거대한 소나무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 소나무는 마치 오래된 어른처럼 서 있었고 갖가지 이야기를 품고 있는 듯 했습니다. 소리는 지민에게 말했습니다. 이 나무는 우리 숲의 수호자야. 오래전부터 이곳을 지키고 있으며 모든 생명에게 안식을 제공한단다. 지민은 그 나무의 웅장함에 감탄하며 조용히 손을 뻗어 나무의 거친 껍질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순간 따뜻한 기운이 지민의 손끝에서 전해졌고 마치 나무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소리는 계속해서 숲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우리 숲의 나무들은 서로 소통하고 있단다. 땅속의 뿌리로 서로의 상태를 알리고 돕기도 하지. 그래서 숲은 언제나 평화롭고 조화롭게 유지될 수 있었단다. 지민은 소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숲이 단순한 자연의 공간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생명과 이야기, 역사가 얽힌 거대한 생명체와도 같았습니다. 어느새 어스름이 내려앉자 소리는 지민을 집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다시 길을 안내했습니다. 이제 숲속 길이 익숙해진 지민은 소리에 도움을 받아 쉽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지민은 소리에게 물었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소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언제든지 이 숲을 찾는다면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숲은 늘 여기 있으니까. 지민은 다시 자신의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종종 숲을 찾아 소리와 그곳에 신비로운 생명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숲에서의 경험이 지민에게 준 교훈은 숲을 사랑하고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소중한 마음이었습니다. 장성의 소량기 숲은 그렇게 지민의 마음속에 언제나 특별한 장소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은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장성 지역의 전설로 남아 세상의 축복을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오래전 마산에 파란 물결이 춤을 추던 시절 작은 어촌 마을이 바다를 배경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이 마을에는 용감하고 호기심 많은 한 소년 이름하여 준수가 살고 있었다. 준수는 항상 어찌나 바다를 동경했던지 하루 종일 바닷가에서 시간을 보내기를 좋아했다. 준수는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부터 반짝이던 폭포빛 바다로 달려나갔다. 그의 친구는 바로 젊은 바다의 숨결을 간직한 돌고래 푸르라고 불렸으며 둘은 함께 신나는 모험을 떠나곤 했다. 푸르는 준수가 부르는 소리에 답하며 물 위로 뛰어올라 하늘을 날 듯 수영했다. 어느 날 마을에서는 매년 열리는 대어잡이 축제가 가까워져 오고 있었다. 이 축제는 어부들이 바다의 은혜를 기리고 그 해의 수확물을 경작하는 중요한 날이었다. 대어잡이 축제의 전야제는 항상 밝고 화려하였고 그날의 잔치상이 좌우되는 고기잡이 경쟁이 주된 행사였다. 하지만 그 해는 유난히 물살이 거칠고 고기들이 잘 잡히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신께 기도를 드리며 바다의 신이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간절히 바랐다. 준수는 이대로라면 축제가 제대로 열리지 않을 것을 우려하며 마음을 졸였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달빛이 은은히 바다를 비추던 때 준수는 프로와 함께 바다를 따라 나섰다. 그때 바닷속 깊은 데서 은은한 노래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너무 아름다워 멈출 수 없을 만큼 끌렸다. 준수는 무작정 그 소리를 따라갔고 이윽고 그는 깊은 해협이 끝에서 신비로운 여인을 발견했다. 그 여인은 바다의 여신이었다. 그녀는 절묘한 솜씨로 노래를 부르며 파도를 다스리고 있었다. 이곳이 어찌 바다의 어장의 생명들이 사라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있겠습니까? 준수는 담대하게 물었다. 여신은 준수의 용기에 감명받아 그에게 말했다. 용감한 소년이여, 너의 진심 어린 마음을 가상히 보노라. 그리하여 내가 마을을 위해 은혜를 베풀고자 하노니 그러기 위해선 너의 진정한 바람을 말해다오. 준수는 잠시 고민하더니 말하였다. 우리 마을이 주어진 이 바다가 지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평화롭게 고기를 잡아먹고 아이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건강한 바다가 되기를요. 여신은 미소 지으며 찬란한 빛을 발하더니 그 힘으로 바다의 마법을 부렸다. 너의 진심이 전해졌으니 바다의 생명들이 돌아올 것이며 이 해협은 너의 마을을 위한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리라. 그날 이후로 바다는 다시 온화하게 변하여 많은 고기들이 풍성히 넘쳐났다. 마을 사람들은 여신과 용감한 준수를 칭송하며 감사했다. 오랜 시간이 흘러 마산에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 이야기는 마을의 아이들에게 바다의 소중함과 자연의 은혜를 가르치는 교훈으로 남았다. 그리고 해마다 대어잡이 축제가 열릴 때마다 사람들은 늘 바다를 향해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전해온다고 한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산과 물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화천이라는 고장이 있었다. 그곳은 사계절 내내 자연의 색채가 물들어 있었으며 사람들은 그 자연과 더불어 조화롭게 살아가고 있었다. 화천에는 전설적인 호랑이가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곤 했다. 이 호랑이는 신비한 능력을 지니고 있어 때때로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한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화천 마을의 한편에는 어린 소녀 수아가 살고 있었다. 수아는 자연을 사랑하는 아이였고 시간이 날 때마다 숲속을 누비며 자연과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하지만 수아의 마음 한구석에는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 빈자리가 늘 허전하게 자리잡고 있었다. 어느 날 수아는 숲속에서 길을 잃고 말았다. 밤이 깊어지고 수아는 춥고 무서웠다. 그때 어디선가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났다. 바로 전설 속 호랑이였다. 그 호랑이는 눈부시게 빛나는 황금빛으로 수아에게 다가오며 조용히 말했다. 두려워하지 말거라. 나는 내 친구가 되어줄게. 수아는 호랑이의 말을 듣고 안심했다. 호랑이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수아에게 잃어버린 길을 안내해 주었다. 그렇게 호랑이와 함께 무사히 집에 돌아온 수아는 호랑이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러자 호랑이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는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 나타날게. 그러나 그 전에 내 마음속에 있는 아픔을 스스로 치유하는 방법을 찾아야 해. 수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호랑이와의 약속을 마음 깊이 새겼다. 이후 수아는 더 이상 숲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오히려 숲은 그녀의 친구가 되었고 수아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수아는 숲속에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자연의 섭리를 배웠다. 호랑이는 수아를 멀리서 지켜보며 그녀가 스스로의 힘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그리고 어느 날 수아는 엄마가 떠난 후에 슬픔을 받아들이고 그리움을 기쁨으로 승화시킬 수 있게 되었다. 수아의 마음속에서 커다란 짐을 내려놓은 순간 그녀는 다시 한번 숲 속에서 호랑이를 만나게 되었다. 이번에는 수아가 먼저 말했다. 고마워. 이제 난 괜찮아. 호랑이는 조용히 웃으며 다시 숲 속 깊은 곳으로 사라졌다. 화천의 사람들은 수아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았으며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며 행복하게 살아갔다. 그렇게 화천의 전설은 세대를 거쳐 이어지며 자연의 신비를 간직한 채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아주 먼 옛날 한반도의 중앙인 충청북도 증평 지역에는 거대한 둘레를 자랑하는 신비한 숲이 있었다. 이 숲은 오래전부터 마을 사람들에게 수호를 약속한 전설의 나무 할아버지가 살고 계신 곳으로 유명했다.
나무 할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에게 지혜와 풍요를 제공하는 뿌리를 가지고 있었다. 매년 첫눈이 오는 날 마을 사람들은 나무 할아버지를 찾아가 제를 지내며 한 해의 풍요와 안녕을 기원했다. 시간이 흘러 어느 해에는 유난히 눈이 많이 내려 마을 사람들은 숲까지 가기가 어려워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에 아이들은 호기심에 가득 차 있었다. 가장 장난꾸러기였던 소년 이현이는 친구들과 함께 숲으로 가보자 청했다. 친구들은 눈이 무서웠지만 이현이의 용기와 설득에 결국 동의했다. 눈속을 헤치며 숲속을 향하는 그들의 발걸음이 신나는 모험처럼 느껴졌다. 숲 한가운데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예상치 못한 광경을 마주하게 된다. 하늘에서 내려온 거대한 용이 나무 할아버지의 가지에 앉아 있었다. 아이들은 갑작스런 모습에 놀라 뒤로 물러났으나 용은 이내 부드럽고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두려워하지 말거라. 나는 나무 할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이곳에 온 용이란다. 이것이 바로 오랜 전설에만 존재한다고 여겨졌던 나무와 용의 우정이었다. 용은 이어서 말했다. 이 숲은 특별하다. 이곳에서는 누구든지 서로에게 필요할 때 가까이 다가가야만 하는 법을 알게 되지. 올해처럼 힘든 날에도 너희가 찾아올 용기를 내준 것에 나무 할아버지께서 매우 기뻐하셨단다. 그러고는 자신의 비늘에서 반짝이는 구슬 한 개를 꺼내 그들에게 건네주었다. 이것은 용의 눈물로 만들어진 마법의 구슬이란다. 평화와 보호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이 구슬을 꺼내려 너희들과 마을 모두를 지켜줄 것이다. 아이들은 용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크게 감동했다. 그들은 이 마법의 구슬을 소중히 간직하며 중대한 순간마다 마을과 사람들의 안녕을 지키는데 사용하기로 했다. 그렇게 증평의 숲에서는 용과 나무 할아버지가 마을 사람들과 깊은 연결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새로운 전설이 생겨났다. 그리고 이형과 그의 친구들은 매년 겨울마다 숲으로 걸음을 옮겨 나무 할아버지와 용에게서 배운 지혜를 사람들과 나누게 되었다.